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11월 2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11% 하락한 32,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장 급하게 올려도 많이 모자랄 판인데 또 하락을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나마 뭐 좀 다행인 거 오늘 저점 대비 좀 올렸다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뭐 절차를 놓고 보면 가장 바로 앞에 둔 이제 청약이겠죠. 청약 이콜 유상증자 흥행인데요.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라도 내일 그리고 청약일에 12월 1일이 되겠죠. 내일 모레. 그래서 그때는 주가는 한번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유상증자 흥행을 또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냉정하게 본다면 이미 유상증자는 총액 인수 조건이기 때문에 뭐 거의 마무리된 거라 보여져서 글쎄요. 이것도 또 장담은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약일 무렵에 올라가는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 와중에 오늘 또 공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공매도 거래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오늘 나름 또 쇼커버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참 LB는 공매도로 많이 힘든 그런 LB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뭐 이래저래 뭐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확정가가 결정이 되고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2차 발행가 확정 공시가 나왔고요. 2차 발행가 확정 공시가 되니까 어제도 잠시 좀 살펴봤지만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유상증자 총액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애초에는 맨 처음에는 3,250억을 모집을 하려고 했었고 1차 발행가 기준으로는 이만큼이었고 어저께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요 금액 쓰는 것도 바뀔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됐고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CB, BW 얘네들도 리픽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픽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차 발행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어저께 이미 2차 발행가 결정 모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행가 산정표인데요. 먼저 일주일 가중상수 평가를 구하고 그 다음 가중산술 평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산일 가중산수 평가랑 일주일 가중산수 평가를 나누기 2한 가격이랑 그게 요거랑 기산일 가중산수 평가랑 비교했을 때 낮은 거 그게 기준주가가 되니까 기준주가는 요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25%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25,180원대였나요? 근데 보시다시피 절상을 하니까 25,200원으로 2차 발행가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이거는 상향 조정이잖아요. 왜 가격이 갑자기 올랐을 때 그때는 그럼 낮은 거 하지 말고 높은 거 하자라고 했는데 뭐 얘는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패스인 거고 그러면 1차 발행가 37,000원이랑 2차 발행가 중에서 낮은 금액 그래서 25,200원 요게 확정 발행가액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셨지만 1차 발행가보다 2차 발행가가 낮아졌기에 좀 전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거 요거보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2,400억 원으로 내려갔다라는 거 보시면 총액이 약 2,400억 원 가량 되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도 보시면 2,400억 중에 약 2,122억이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중에 엘레바로 약 1,700억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약 1,500억 원은 임상 비용 그리고 약 200억 원은 상업화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 요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약 1,700억 중에서요. 이민유미게 약 420억 원이 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파이프라인들 계획 예정표 요렇게 좀 참조를 해주시고 선화항 남성암은 3상, 간암은 4상, 간암 1차 4상, 이렇게 대장암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선화항 남성암 1차 치료제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것들. 간암 1차도 마찬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애초에는 3,250억 원이었다가 1차 발행가 때는 약 2,936억이었다가 그다음에 확정 발행가 되니까 약 2,400억 원이 살짝 넣었고요. 애초에 2,936억 원일 때 1차 발행가 기준일 때는 타법인 증권 취득을 2,648억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그 와중에 타법인 증권 취득 중에서 엘레바로 2,200억이 들어가고요. 엘레바 2,200억 중에서는 상호파에 200억 원, 임상에 1,950억 원이었고 나머지 이제 이민노믹이 들어가는 거였고 이제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얘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 2,648억에서 2,122억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이 줄었고요. 줄었단 이유는 엘레바에 들어가는 돈도 그리고 이민노믹이 들어간 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었지만 엘레바에 들어간 돈이 약 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비용도 이렇게 좀 들었고 대신 상호파 비용은 그대로였다는 거. 요게 투자 설명서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 또 이런 평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발행가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유상증자 흥행 청신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뭐 간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공모가액이 확정된 가운데 흥행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최종 발행 가액이 처음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청약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싸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싸졌는데 그러면 청약 당일 무렵에는 올라야 돼요. 그래야 눈에 딱 보이는 확실히 싸 보이다라는 그런 비주얼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리고 플러스 FDA, NDA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 요걸 많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이제 근원적인 LB의 가치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청약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최초 유증 결정했을 때보다 지금은 30% 가까이 하락을 했지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주주 입장은 그다지 아직은 요런 게 썩 가슴속에 다가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나중 되면 또 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확정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리픽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37회 BW인데요. 요거는 2022년 5월 30일 날 발행이 결정이 된 거고요. 운영자금 약 1,70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요날 또 12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좀 이따 이제 36회 12도 볼 건데 요거 합쳐서 400억인데 요거 막 우리 소지섭 씨 그때 10억 들어온 거 막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요게 그거예요. 어쨌든 조정 전 행사 가액은 요만큼이었고 조정 후 행사 가액이 이만큼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주식 수가 이만큼 약 11,000주 정도 늘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2022년 5월 30일 날 발행이 결정된 거이기 때문에 상향 리피싱 조항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36회차 12,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운영자금 37회 거랑 좀 전에 봤던 거랑 요거랑 합쳐서 약 400억, 요거는 이제 230억 원 12를 발행을 한 건데 조정 전 전환가액은 48,000원,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약 47,000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 수는 약 15,000주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근데 얘도 22년 5월 31일 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상향 리피싱 조건은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맞네요. 다시 35회차 B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2년 3월 29일 날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노터스 인수자금 252억 원을 쓴 건데요. 조정 전 가격은 뭐 3만 원대, 조정 후에는 약 29,000원 후반대. 그래서 주식 수가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약 25,000주 증가를 했고요. 얘도 상향 리피싱 조건은 있습니다. 22년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4회차 BW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는 다 2022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21일 날 결정이 된 거고 요거는 약 570억 원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이거 FA 양수자금으로 쓴 겁니다. 그 당시 때 약
450억 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570억 원 상당 BW 준 건데요. 조정 전 가계곡은 이만큼 됐고 근데 사실은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만큼이었고 조정 후 가격은 이만큼이었고 그래서 주식 수는 약 5만 주 가량 늘었는데 요거는 상향 리피싱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전에 봤던 것들이랑은 좀 틀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살펴봐 주시고요. 뭐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유상증자가 가격 결정은 이제 확실히 끝났고 이제 글쎄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청약일 무렵 주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유상증자 흥행이 되는데 요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고요. 뭐 최악의 경우는 사실 총액 인수 조건이라 뭐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글쎄 이게 이제 회사의 신뢰도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증 절차 가격 결정적인 게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우리가 보셨던 리픽싱이라든지 아니면 2차 발행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유상증자 흥행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근본적으로 보자면 아까 기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기다린 건 사실 뭐 이런 절차도 중요하고 회사에 돈이 들어와서 유동성 위기를 뭐 사전에 없앤다. 지금 뭐 유동성 위기 거론되는 회사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사실 그거보다 근원적인 것 같아요. LB한테 근원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신약 탕생이고요. 가시적인 성과, 그간 오랫동안 공들인 성과를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고 그래야 뭐 이제 신뢰도 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더 굳은 주주들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